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루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53번째 병진일주에 대한 본성을 해보겠습니다. 육식갑자를 하다가 지금 53번째 왔는데, 우리가 본성 분석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병진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뻔한 스토리로 해가지고 병화는 화의 대표값이고 양화다, 진토는 양의 토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늘 좀 제 개성대로 한번 일주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일주 분석할 때는 항상 청간은 정신이고 밑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는 오장육부에 풍부받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좀 달리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병진일주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병화일간이 목을 만나거나 혹은 병화일간이 수를 만나거나 또 병화일간이 금을 만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병화일간이 진토를 만나면 본인의 개성이 병화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사주를 감명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병화일간이 술토를 만나면 병화일간의 개성이 다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그냥 병화가 식신을 깔아가지고 되게 좀 억척스럽다, 이분의 본성은 되게 억척스럽고 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병자, 병신, 또 뭐가 있나요? 병뭐죠? 예, 목을 만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수를 만났을 경우에, 금을 만났을 경우에, 화를 볼 경우에. 그런데 유독 병화가 진토나 술토를 만나면 병화의 비견이 눈에 보이는 화가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사주 볼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병진일주에 대한 오늘 본성 분석은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승장과도 같다. 그 다음에 봄의 절기, 사람의 봄을 나타내는 절기, 청명을 나타내죠. 병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승장과도 같다. 그래서 절기로는 한로를 나타냅니다. 이 세상 온 만유는 수의 체라고 얘기했죠. 수의 체다. 사람도 그렇고 논밭에 자란 모든 식물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수의 체다. 사람도 80%가 수죠. 다 물로 이루어진 존재죠.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진에서 얘기하는 병화의 빛이라고 하는 이 파장은 수가 혹시 변해서 수의 체가 화로 둔갑한 게 아니냐. 마찬가지로 술토 위에 떠 있는 병화도 수의 체가 화로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분명히 이 병화는 추력을 받아서 수가 하늘로 올라 기체 상태의 가면을 쓰고 있는 화고, 병술은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퍼져 있는 수의 체를 진토의 작용과 혹은 술토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각해 보면 진토는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고 술토는 아래로 수축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병인이나 병자나 병신,
그 다음 병오는 이 자체 화를 화로 볼 수 있지만 병진과 술토는 보이는 것이 화지만 갖고 있는 그 이면에는 수가 변화된 상태를 얘기해 보고자 하는 거죠. 병진의 진토에다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병술도 술토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 화는 다 아시다시피 화는 따뜻한 거고, 그 다음에 긍정을 얘기하는 거고, 밝은 걸 얘기하는 거고, 열정과 정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진의 이 식신과 병술의 식신은, 병진의 진토의 식신은 위로 중력에 반하는 추력을 받아 위로 올라가는 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대표값이 병화고, 이미 추력을 받아 올라간 수증기를 지상으로 다시 수화시키는 작용으로서의 대표값 병화다. 그런데 유독 병진은 우리가 개강이라고 하지 않죠. 병술은 괴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병화라고 하는 거는 세상 만물에 있는 수의 조화로움을 얘기한다. 또 인체 오장육부로 얘기하면 상징적인 존재다. 그러면 병화는 심장을 의미하는 거고, 심장은 곧 군화를 얘기한다. 군화. 그렇다면 군화라고 하는 거는 빛의 파장이고 열을 내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진토 속에 있겠다. 오장육부로 치면 명문과도 같다. 그래서 지장간에 보면 무게, 화파, 이거는 빛이 아니라 열이다. 열이 있어야 액체 상태인 수가 기체로 확산돼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병화는 변화와 발전의 상징이지만, 병술에서의 병화는 변화와 발전의 상징이 아닌 지장간에 있는 신정무라고 하는 신금과 암합돼 있다. 그래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축하고 응축하려고 하는 금의 기운에 끌려오는 수다. 가면을 쓰고 있다. 화는 어떤 가면이냐? 수가 변화돼 조화 부리고 있는 상태, 수의 화신들을 갖다 끌어모으는 신금에 의해서 다시 수화되는 그러한 기운이다. 병진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억척스럽죠. 식신을 깔고 앉아 있고, 그 식신에 있는 무게합 화라고 하는 화는 나의 화신들이다. 내 배우자궁에 있는 배우자궁에 자식을 뒀다. 그리고 자식을 양육하는데 상당히 억척스러운 분들이 병진 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병술 일주는 똑같은 식신을 깔고 있지만 정제와 합이 돼 있어 관이 된 사람이죠. 정제와 합이 됐다라는 건 자기의 욕망계와 합치가 돼서 수가 돼서, 수는 곧 병화일간의 목표가 되고 인생관이 되고 철학관이 된다라. 자기의 욕망계와 합이 돼 가지고 자기의 테두리를 만든다. 뭐 직장으로 치면 공무원이 맞겠죠. 공무원 중에서도 감사원 감사실이라든가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리고 수집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러한 일에 합당한 일주가 병술 일주고, 병진은 확산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일에 오히려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확산하고 변화하고 그거의 근본은 뭐냐? 똑같은 수다. 그렇다면 사주 원국의 병진 일주는 수가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병술일주는 자체 내 암장되어 있는 신금과 합의돼서 굳이 옆에 수가 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수를 끌어모으고 응축시키고 숙축시키는 그런 숙살지기로서의 병화. 그렇지만 이 병화의 이면에는 전부 수가 숨어 있다. 마찬가지 병진도 그렇죠. 마치 1단 로켓과 2단 로켓을 가지고 추력을 받아서 위로 확산시키고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수를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에 합당한 일주.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기운을 가진 병진 일주들의 역할이라면, 병술 일주는 그 조직을 더 다듬고 조직을 정비하고 10보 전진을 위해 3보 후퇴를 하는 일에 적합한 일주가 병술 일주다. 자, 모든 문화와 모든 문명은 수의 체다. 수에다 어떠한 가면을 쓰고 맡은 바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은 지지, 진토와 지지, 술토가 확연하게 역할이 구분됐다라는 겁니다. 자, 병진과 병술은 청간이 병화지만 병인, 병자, 병신, 병오처럼 자기의 개성을 청간에 있는 개성대로 역할을 수행하지만, 병진은 수의 가면을 쓴 병화다. 마찬가지로 병술도 수의 가면을 쓴 병화다. 더 현실적으로 통변한다면 병진 일주가 되게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 수가 있다. 수를 가린 화니까요. 마찬가지로 수를 가린 화인데 일주 옆에 수가 오면 이 화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또 굳이 신금과 합의돼서 수를 만드는 병술 일주도 굳이 옆에 수가 와서 좋을 일이 없겠다. 그래서 병진 일주가 옆에 수가 많으면 심리적으로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불안, 공포, 초조에 시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죠. 병술도 그렇다. 오늘은 좀 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일간 60갑자를 53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뻔한 얘기를 하다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병진과 병술은 보이는 게 화지만 그 이면엔 수를 감추고 있다. 나머지 병인, 병자, 병호, 병신은 그 보이는 그게 전부다. 화가 전부지만 병진과 병술 일주를 가지신 사주를 감명할 때는 병화 뒤에 숨어있는 수의 향방, 뭐 수라면 여자한테 있어서 수는 관을 의미하는 거고 직장을 의미하는 거겠죠. 남자라면 직장을 의미하고 자녀의 향방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이분의 어떤 인생관이라든가 목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병진이나 병술 일주를 가지신 분들이 사주를 감명받으러 올 땐 화를 화로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수의 향방을 주의 있게 보시는 게 통변하는데 유리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